지금 일본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집권한 다카이치 산의 일본 총리는 확고한 극우 성향의 총리로서 벌써부터 한일 관계의 어두운 전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카이치는 일본 내에서도 강경 보수, 극우 인사로 불립니다. 아베 신조의 직계 후계자이자 전쟁 가능국을 주구장창 주장해온 정치인으로서 그녀는 스스로를 거짓을 바로잡을 총리라고 주장합니다. 즉, 한마디로 전범국 일본의 과거를 반성하기보다는 당당한 일본, 군사 대국 일본을 만들겠다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녀가 총리가 된 지금 일본의 우익 세력은 이제서야 우리 시대가 왔다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竹島は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り、奪うことのできない主権であることを改めて申し上げておきます。諸国の韓国がこれを拒否しても 보셨습니까? 일본 총무대신의 발언, 즉 한마디로 일본 정부의 2인자의 발언입니다. 지난 정부들이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을 때나 꺼내들었던 혐한 파리를 벌써부터 시작해버렸습니다. 어이가 없죠? 웃긴 사실은 일본은 이런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자 한국 정부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에 대한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본 내각은 극우적인 스탠스를 유지한 채 국제재판을 받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재판을 그냥 진행해서 확실하게 매듭 짓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국제재판을 위해 오래전부터 장기판을 깔아둔 상태라서 재판이 시작만 하면 무조건 한국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던 가운데 일본과 갈등이 지속되던 중국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최근 일본의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벌어진 한일 문제에 대해 일본의 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우회적으로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네이버 백과사전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 그동안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로 표기하던 것을 행정적으로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일본과의 대립에 더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센카쿠 열도 문제로 일본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으면서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말을 아껴왔습니다. 한국의 실효 지배를 지지할 경우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 지배 논리에도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정권이 대만 문제까지 거론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사하자 중국은 전략적 침묵을 깨고 한국을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큰 이변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마저 반중국 전선을 어지럽히는 일본을 향해 적당히 하라고 경고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마저 일본의 등을 돌리자 일본 정부는 크게 당황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세계의 패권국들이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주자 그 강경하다던 다카이치 내각도 꼬리를 내린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일본 본토에서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한국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이 근대화되던 시기인 1877년에도 당시 일본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넷무성에 내린 공식 지령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울릉도와 그 외 한 섬은 본방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하라. 보셨습니까? 일본 정부 최고기관이 스스로 독도는 일본 땅 아니다 라고 도장까지 쾅 찍어서 공문으로 남겼습니다. 이건 한국 측 주장이 아닙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당당하게 보관된 그들의 공문서입니다. 본인들 조상들도 한국 땅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와서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이 상황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2차 대전 패망으로 모든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독도 문제를 일으켜서 갈등을 점화하는 행위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는 일본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결국 본인들이 만든 헌법도 못 지키고 뒤도 안 보고 달리다가 봉변당한 겁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아무리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이번 독도 문제 재점화는 지지 세력인 일본 젊은 층들에게도 의문점을 불러왔습니다. K-팝과 K-드라마를 보는 일본의 MZ세대들은 한국과 싸우고 싶지 않다. 독도 문제로 한국인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 지금까지 좋았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며
자국 정부의 혐한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 총칼보다 더 강하게 일본의 억지 주장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이번에 무리한 시도가 정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시도였습니다. 최근 일본은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슈퍼엔저의 공포가 일본 열도를 덮쳤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마트에서 수입 소고기는커녕 사과 한 개 사 먹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고 오히려 동남아 관광객들이 일본에 와서 물가가 싸다며 쇼핑을 즐기는 굴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이미 한국에 추월당했고 이제는 대만에게도 밀릴 위기입니다. 결국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추락하는 일본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치적 요인인데 이전 정권인 기시다 내각에서 통일교 유착 의혹, 비자금 스캔들 등 온갖 부패가 터져나오면서 일본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럴 때 무능한 정치인들이 쓰는 가장 고전적이고 비열한 수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인데 기시다 바로 다음 내각인 이시바 정권에서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의 분노는 문제를 해결해도 여전히 크게 남아 있었으며 그 여파로 다음 총리로 선출된 게 다카이치 내각입니다. 한마디로 다카이치 내각은 정권의 탄생 자체가 외부의 적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인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해 전 정권에서 하지 않았던 혐한이라는 마약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해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본다. 한국 때문에 일본의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식의 거짓 선동으로 보수 우익층을 결집하려는 목적이 바로 일본이 지금 이 시점에 독도 도발 수위를 높이는 진짜 이유입니다. 새 내각이 출범하고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일본의 한 국회의원의 입에서 한국과 전쟁하고 싶다, 일본도로 한국인들을 베어버릴 것이라는 등 망언을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우경화가 심해지는 일본에 맞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냥 묵묵부답으로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일까요? 굉장한 중대사항인 만큼 한국의 유연한 대처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애덤슨이었습니다.